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42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유지하는 걸로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다시 상승하며 5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후 10시에 이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있습니다. 일단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정부로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경제부처나 또 소상공인 쪽에서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이제 조금 풀고 가는 그런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거리두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다 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좀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 4,542명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확진자가 조금 오히려 늘어나는 듯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아마 이제부터는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물론 주말 되면 또 주말 효과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날이 워낙 춥고 그래서 검사 자체도 좀 적게 됐고, 또 거리두기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니까 스스로 거리두기도 하고 거리두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이번 겨울 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음 주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연일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중 또 88% 정도가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알려지면서 이 방역에 대한 관리 강화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88% 말씀하셨지만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오미크론이 될 것이고, 네.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확진을 해서 몇 명이 나왔다 하지만 그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조용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자택 격리보다는 시설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웃나라 일본이든 어떤 나라들이든 간에 그런 더 강한 대책을 많이 세워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가격리로 이제 다 이렇게 풀어줬지만, 그 자가격리가 그렇게 아주 안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더 계속 증가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중에서 나오는 오미크론의 비율도 아마 점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이 위중증 환자 수도 보면 11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위중증 환자 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환자 숫자하고 위중증 이행률이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면 한 일주에서 2주 뒤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영향은 계속 갈 건데요.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에 의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 3,000명대 보고 있는데 이것이 5,000명, 10,000명대로 올라가 버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도 올라가겠죠. 예.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델타, 지난 12월 달에 겪었던 이 델타에 의한 위중증은 가장 심할 때는 2.5% 넘게 갔습니다. 2.78%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걸리면은 27명이 위중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이 수치가 아마 매우 낮은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2.78%라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80%가 줄어서 외국에서 나오는 대로 겨우 한 0.4% 이렇게 간다면 정말 괜찮겠죠.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인지,
또 어떨 것인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을 거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많은 중환자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네. 과거에도 2년 전에 처음에 이제 1차 유행이 끝나고 2차 유행 전에 병실을 많이 지정했다가 환자가 없자 그냥 다 취소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미크론이 끝날 때까지는 준비한 병실이 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취소하는 거 없이 그대로 좀 서로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병실 부족을 겪으면서 치명률이 너무나 올라갔어요. 예. 다른 우리가 정말 잘했던 게 그동안 치명률을 잘 조정했던 건데 치명률이 현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병실 부족 때문이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치명률을 잘 관리를 하려면은 병실은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병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이 30%대, 수도권이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수까지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당분간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 병실 가동률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100%가 돼야지 가득 차는 줄 알지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0%가 넘을 때부터 병실 입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라는 것은 한 80%까지 절반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지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숫자가 늘게 되면 지난번 우리 12월 달에 병실 준비하는데 굉장히 빨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는 그만큼 기동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부 병원에서는 행정명령으로 나온 그 병실이 다 지금 열린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 또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특히 중환자 병실은 주의 깊게 계속 보되 현재 정도면은 당분간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준비를 하면 또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안에 또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1, 2주 여유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 그 환자들이 중환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4, 5일 또 일주일 안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병실 위중증 이런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리 두기는 연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밤 9시까지를 유지하는데 이게 뭐 10시 이렇게 늦어지면 더 위험한가요, 많이?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좀 그 자영업자들한테 좀 여쭤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은 시간 연장을 더 원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4사람에서 6사람 되는 게 더 나으냐,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 아니면 차라리 10시를 하고 시간을 4명이 그대로 하는 게 나으냐라는 건데 저도 정부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그 시민들의 편리나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차라리 4명을 고정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예. 10시까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10시로 하면 2차를 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1차 가고 2차 갈 때 다른 사람들 만나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똑같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2차를 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사람이 6명으로 되면 50%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그 4사람 중에 누군가 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건데 6명이면은 4명에서 50%가 증가해서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50%나 증가를 하죠. 반면에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 것은 1시간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예.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4사람이 앉아서 저녁을 먹고 또 혹시라도 2차를 가서 10시까지 밥을 먹을 때 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요.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는 거죠. 예. 계속 노출이 되니까. 내가 면역이 정말 좋으면 1시간이 넘어가면 2시간이 있든 3시간이 있든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죠. 물론 바이러스 확률에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같은 그룹이라면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하다. 다른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꾸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방역에 큰 차질이 없다면
시간을 연장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시간 연장보다는 인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방안을 발표했을까요? 1시간 더 늘면 그만큼 이제 이동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이동이 많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저녁 약속 일찍 하거든요. 6시 뭐 5시 반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피치 못해 일하고 늦게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한 8시쯤 저녁을 시작하면 1시간 만에 모여서 저녁을 먹을 수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조금 편의를 위해서라도 한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되면 보통 2주씩 연장이 되는데 이번은 설 연휴를 고려해서 3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예. 설 연휴 고향 방문과 가족, 친지 만남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가 되고 이 요양병원 시설 등 설 연휴 2주간 접촉은 금지가 됩니다. 예. 또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방안들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늘 해왔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큰 명절을 4번을 지났습니다. 네. 예, 20년도에 설과 추석과 작년에 설과 추석과 이번에 했는데 예. 물론 이렇게 정부가 잘 준비를 하고 국민들이 잘 협조한 덕이긴 하겠지만 사실 추석이나 설 지나고 큰 유행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단 하나 변수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2배, 예, 3배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설도 정부에서 공고하는 대로 조금 더 조용한 설을 보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필요성도 이번에 브리핑에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오미크론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미크론은 아쉽게도 델타도 그랬지만 오미크론은 더더욱 2번 접종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3번 접종을 꼭 해야 되고요. 특히 강조를 했지만 좀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늘 약을 먹고 있는 분들, 병원에 자주 당기는 분들, 고령자 물론이고 그분들은 3번 꼭 맞으셔야 되고요. 3차까지. 예, 이제 돌파감이 워낙 많으니까 3번까지 맞고도 걸리는 분이 저 옆에도 있어요. 저 주변에도 있긴 한데 대신에 통계에 의하면은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적게 가고 이어서 사망도 적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3차 접종까지는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용 백신이 또 따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예. 네. 또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mRNA 백신 주력으로 맞고 있는 것이 사실 그 항체 형성 효과 그렇게 오래 안 간다는 것이 지금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이게 4차 접종, 5차 접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좀 상당히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도 3차 접종까지는 정말 기꺼이 맞았습니다만 예. 4차 접종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객관적인, 조금 더 과학에 근거한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 연휴 전에 이 추경 예산안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습니다. 또다시 거리두기 3주간을 이어가야 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이 300만 원 충분할까요? 글쎄요, 늘 그분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한 달 뭐 임대료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참 힘들 겁니다. 인건비 없이. 예. 그래서 뭐 그러나 최대한 이제 그 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당국이 재원이 닿는 한 한다니까 그건 좋은 일이고요. 네.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할 때 정말 큰 소리로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중병이 아닐 확률이 많고요. 예.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있는 분들이 진짜 중병이거든요. 지금 2년을 끌어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고 말 못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사라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이 국민들 다 같이 가는 그런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막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문 닫은 가게 참 많거든요, 동네에. 예.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이 되잖아요. 이 부분 확실히 중증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예, 이것은
백신에 이어서 게임 체인저는 확실합니다. 90% 가까이 사실은 입원과 사망을 막아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오미크론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약이 지금 같이 써서는 안 될 약이 28개가 나열이 돼 있고요. 예, 네. 예. 또 일부 약들은 그 약을 쓸 때는 약효가 떨어진다고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사들도 이 28개 약이 다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잘 보고 처방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정말 크게 유행해서 10,000명, 20,000명이 된다면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만 해도 9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전체 인구의 한 1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0,000명씩 매일 환자가 발생하면 똑같은 비율로 발생한다 치더라도 1,800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1,800명이면 1,800만 명분씩 매일 공급을 해야 되면 열흘이면 약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넉넉 잡고 한 달 뒤에라도 그러면 약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은 자기네들도 약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쪽도 부족하다는데 과연 거기서 생산되는 약이 우리가 계약은 많이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